미국의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고 인플레이션의 월간 상승률이 작년 9월 이후 최고였습니다. 2월 그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6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했다는 말은 앞으로 발표될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PCE도 강하게 나온다는 말이고, 그리고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반등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갈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ME 패드워치에 의하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 아래로 떨어졌고 대신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신문 매체의 그 기사를 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되고 있고 심지어는 금년에는 금리를 2번만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더 매파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그 채권 전략가는 지난 2달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상승하면서 조만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고 단언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를 2번만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버포드 트러스트의 그 채권 담당이사도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초저금리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헛소리라고 하면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그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심각하지 않게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름쯤 전에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 잡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라든가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경기가 강한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라든가 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그 파월 의장뿐 아니라 연준 의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는 갑자기 톤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를 확신할 시점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전날 그 하원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플레를 낮출 제약적 수준에 들어갔다.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등 하루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을 바꿔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을 해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대표적인 그 경합주 중의 하나인 펜실베니아를 방문했을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말한 날이 7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말한 날이 8일입니다. 이날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파월 의장한테 압박했던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외의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얘기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까지 직접 꺼냈다는 건 그만큼 대선이 급해졌다는 뜻이고 또 행정부와 그 파월 의장 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임기 중에 주식시장을 상승시킨 미국의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재선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AI라든가 빅테크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고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상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계속 좋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이런 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미국 대선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래서 정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번 FOMC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한 점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해석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는 좋은데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시장에 좋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PF 문제 등으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입장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서 우리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미국이 5.5%인데 우리나라는 3.5%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2%나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우리만 금리를 내려서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당연히 우리도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19일에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 결과를 보고 정책 선회를 결정하겠다고 여러 번 말을 해둔 상태인데, 마침 금년 잠정 임금 인상률이 5.28%로 결정이 됐습니다. 5.28%는 33년 내 최고 인상률이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어간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 폭이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확인됨에 따라서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2016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엔화의 가치는 하락했는데, 이 정도의 금리 인상만으로는 아직도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딩이 많았는데, 이 정도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화 자산이 다시 엔화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자금도 유입되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FOMC 결과를 알게 되고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연히 바라고,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삼아서 말씀드렸을 뿐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